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0.2% 상승, 제약은 플러스 0.9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큰 폭 상승 이후에 오늘은 흔들림이 있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밑에 아래 꼬리가 더 길면서 소폭이긴 하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보단 줄기는 했지만 평소 거래량보다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232억의 매도, 기관들은 279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1405주였고요. 자사주는 3355주를 사면서요. 이제 남은 물량은 20만 3천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소폭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0.97%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의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도 많이 빠졌지만요. 코스닥의 낙폭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 또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저께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에서 셀트리온의 목표 가격을 28만원으로서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상 목표 주가는 24만 6,25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DS투자증권에서도 27만원의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한 바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25만원 선이고요.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교보증권에서 22만원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 상에서 적정주가, 목표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6개월 전, 즉 올해 초에만 해도 21만 5,769원의 적정주가였는데요.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7월 1일 기준으로는 적정주가가 24만 6,25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초에 비해서 15%의 상승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반영 시점이 과연 언제일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회사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어저께 진펜트라의 매출이 가시화되는 것은요, 4월 5월 달에 처방을 했던 부분들이죠.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1,800명 정도를 처방을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처방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달부터는 실처방에 대한 보험 환급이 개시가 된다, 이런 측면이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험 환급 개시라는 것은 매출액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본격적으로 7월부터 매출액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누적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본격적인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셋증권에서는요,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올해는 2,880억으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1조가 넘을 것이고 26년에는 2조가 넘을 것이라는 것이죠. 진펜트라를 포함을 해서 셀트리온의 25년 실적을 앞당겨 가지고 28만원으로 제시를 했으며, 또한 멀티플 역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멀티플이 아니고요, 신약업체의 평균 멀티플을 적용을 한 것이죠.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를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고 글로벌 신약업체와 동등하게 급수를 올린 것이죠. 위상 자체를 격상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진펜트라의 보험 환급을 시작을 해서 매출액이 눈에 들어온다, 가시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7월 중에는요, 두 번째 대형 PBM 쪽에서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모멘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흔들림은 있겠지만 7월부터는 높아진 시장의 적정주가 평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코센틱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미국에서의 3상 임상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약 6조 5천억이고요. 인터루킨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렘시마,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여기까지는 TNF-알파 억제제고요. 그리고 스테키마와 코센틱 바이오시밀러는 인터루킨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코센틱스는 인터루킨 억제제입니다. 시장 규모는 6조 4,740억 원이고요. 근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죠. 특허 만료가요. 미국에서는 29년 1월입니다. 유럽에서는 30년 7월이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작년 12월 달부터 일본에서는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TNF-알파 억제제에서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영역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TNF-알파 억제제들이 대부분 1차 치료제고요. 인터루킨 쪽이 2차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오리지널사는 스위스의 노바티스고요. 인터루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고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그리고 특허 만료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은 이번 7월 달에 미국 FDA에 3상을 신청을 했고 작년 12월부터 일본에서 임상 1상은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인터루킨 계열이죠. 스테키마가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획득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에 대해서는요. 일단 중요한 핵심은요. 미국, 유럽 모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의 스테키마는 내년 3월에 미국에서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승인 권고가 났으니까 최소한 2개월 내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쟁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유럽에서도 퍼스트 무브는 알보텍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월 달에 승인이 난 것이고요. 삼성 쪽도 4월 달에 승인이 난 상태. 그 다음 세 번째로 셀트리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암젠이 이미 FDA 승인이 완료가 되면서 25년 1월 1일 날 출시를 합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알보텍이 승인이 됐고 2월 21일 날 출시가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삼성 쪽이 어저께 FDA 승인이 나왔죠. 내년 2월 22일 날 출시가 합의가 됐습니다. 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세 현상이 요와의 연관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차례가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라라 시장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는요. 휴미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휴미라와 마찬가지로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현재 파이프라인 상으로 진행이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에 출시 예정인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 상황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경구형 치료제, 그 다음에 새로운 SC 제형에 대한 특허 이런 부분들도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오늘 수급 상황을 보는데요. 최근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오늘은 극명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투신,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요. 언제쯤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출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거의 다 왔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매도하는 외국인들은요.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추세에 큰 영향을 주는 장기적인 외국인들 자금, 패시브 자금들은 자동으로 높아진 지분율을 현재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는 합병 이후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관 쪽에서 이것을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인 외국인들 자금 역시 매도가 진정되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특히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은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또한 합병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 이런 측면이 되게 되면요 외국인 수급의 변화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기다려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